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저희 나눠볼까요? 네, 한 주간 이번 주는요. 다른 주도 항상 뜨거웠지만 특히나 이번 주는 IT 인공지능 분야가 정말 다양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오프라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 좀 진행됐었던 큰 이벤트 2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2가지 이벤트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행사부터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는 구글의 클라우드 개발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3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9일이죠, 현지 시간.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됐고요. 이제 원래 컨퍼런스인데 구글 클라우드 2023에서 이 AI 인프라 또 뭐 버텍스 AI 같은 업데이트가 좀 발표가 됐고요. 원래는 이게 코로나 전에는 거의 뭐 매해 오프라인으로 열렸는데 지금 오프라인으로는 4년 만에 이번에 열렸고요. 18,000여 명의 개발자 또 파트너 관계사들이 몰리다 보니까 확실히 달라진 위상을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클라우드 이벤트라고 하면 약간 B2B 쪽으로 그러니까 기업들만 좀 관심이 있는 행사 같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나 봐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은 우리가 요즘에 계속 AI 얘기할 때 생성형 AI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클라우드가 거의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글이 되게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구글이 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글 클라우드는 이제 3위거든요. 그러니까 1위가 AWS, 아마존이 있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3위가 구글이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가 원래 2019년까지만 해도 점유율이 5%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올 상반기 1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 구글이 상당히 파트너십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글이 좀 판세 뒤집기를 하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CEO인 순다 피차이도 상당히 이번 행사에 많이 공을 들인 것 같아요. 뭐 AI를 위한 뭐 AI에 의한 행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인데요. 원래 지금 순다 피차이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어떤 행사를 할 때 저렇게 정장 입고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보통 이제 뭐 구글 개발자 행사 같은 경우도 되게 캐주얼한 차림의 어떤 이제 그 집업 뭐 이런 것들이 입게 되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정장을 입었고요. 또 이제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순다 피차이가 원래 주요 연사 리스트에는 올라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 깜짝 등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계속 AI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일생의 모든 방면에 걸쳐서 가장 큰 변화가 AI로의 전환이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혁신을 주는 일 자체가 향후 10년의 빅테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향후 10년의 구글 미션에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AI를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얘기들까지 어떻게 보면 순다 피차이가 평상시랑은 좀 다르게 기업을 관점으로 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파트너십에 대한 욕심들 이런 것들을 좀 공식적인 위치에서 좀 얘기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구글이 이제 AI를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행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을까요? 네, 이제 가장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오늘의 핵심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얘기할 만한 게 이제 버텍스 AI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버텍스 AI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챗 GPT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 사이트에 들어가면 챗 GPT만 쓸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서비스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클로바에 들어가면은 클로바 X라든지 클로바만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클라우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기업이 있어요. 그럼 뭐 그 기업에서 요즘에 언어 모델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를 골라서 쓰고 싶을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은 챗GPT 오픈 AI 사이트에서는 오픈 AI만 쓸 수 있고 예를 들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만 쓸 수 있는데 이 구글의 AI 플랫폼의 핵심은 이러한 언어 모델들을 수십 개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텍스 AI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총 100여 개에 달하는 모델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아마존에서도 베드락이라고 하는 이 AWS 서비스가 연합군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드렸었는데 이런 형태로 구글 입장에서는
구글의 언어 모델만 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말했던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에서 만들어 놓은 오픈 소스인 라마2, 네. 또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드2 이런 것처럼 언어 모델 20개 이상을 갖다 놓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AI와 관련된 한 100여 개의 서비스를 갖다 놔서 이 안에서 개발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골라 쓸 수 있는 그렇군요. 이런 형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AI 스타트업들을 계속 구글에서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지원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을 받으려면 구글 클라우드를 써야겠죠. 맞죠. 네, 그래서인지 지금 이번에 발표했던 것도 올 4월부터 7월까지 이런 생성형 AI 프로젝트 수가 이 버텍스 안에서 150배 이상 증가했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 추정이긴 한데 어쨌든 생성형 AI 관련된 스타트업들, 뭐 유니콘 이런 데들의 70%가 구글 클라우드 고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뭐 행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거를 좀 활용을 한다면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수십 개 혹은 넓게는 AI 모델 100개 정도 갖다 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걸 이 버텍스 안에서 레고 블록 조합하듯이 조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플랫폼에서 앱을 만든다 뭐라고 하면 일단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이 있잖아요. 그쵸? 그 검색 엔진을 아주 쉽게 뭐 예를 들면 블록처럼 갖다 놓고 그럼 그 안에서 언어 모델을 뭐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에 라마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구글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검색 정보, 그 다음에 네. 거기서 내가 원하는 언어 정보, 그 다음에 AI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붙여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시연에서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운전면허 취득 등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뭐 특정 웹사이트를 만약에 이걸로 기반으로, 버텍스를 기반으로 네. 만든다고 하면 이제 뭐 면허 갱신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치기만 하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구글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검색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뭔가 정보를 쉽게 모아줘서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들을 이제 만들어서 좀 소개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기술들은 대체적으로 좀 기업에서 많이 쓸만한 것들인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개인 입장에서 와닿을 만한 서비스들은 없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 입장에서 좀 와닿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어떤 손에 잡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앱 맞죠. 서비스일 네. 거잖아요. 듀엣 AI라고 하는 녀석이 또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하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려고 하는 툴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똑같은데 네. 이제 기능상으로는 똑같은데 이제 방법이 다른 거죠. 이제 구글 서비스 안에 있는 거고 제일 대표적인 게 구글 안에도 이 화상회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구글 네. 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AI를 넣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번에 팀즈에서 하겠다고 발표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두 명이서 대화를 토론을 하는데 이 토론의 내용을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 영어로 TTS로 자동으로 내용을 써주는 네. 것, 그리고 단순히 써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약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요 발표 내용들을 뭐 자동으로 캡처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서 이제 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여러 사람이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회의에 늦게 왔어요. 네. 그럼 늦게 왔을 때 그 전까지 있었던 회의 내용을 뭐 요약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제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요약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뭐 20명 이상의 회의를 할 때 네. 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제 친한 사람한테 야 지금까지 뭐 했어?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 기능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은 제가 이제 그 비공개로 이제 지금 있는 구글에 있었던 AI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 한 뭐 빨리 짧게 좀 요약 좀 해줘.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영상은 자동으로 이제 비디오 클립으로 저장을 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인공지능이 회의를 또 대신 참석하는 이런 기능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신 참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관련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또 제가 원래 얘기하려는 아젠다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좀 정리를 해놓으면 얘가 저의 빙의를 해서 상대방과 토론하는 이러한 기능들까지 이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기능들을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구글의 그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구글 닥스, 구글 시티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하는데
거기에도 AI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했듯이 뭔가 PPT 만들 때 뭐 만들어줘라고 네. 쓰면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게 요금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요금도 이게 직원 한 명당 $30씩 받겠다.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에 나왔었던 오피스 365의 모델하고 금액도 똑같아요. 아, 금액도 네, 같아요? 금액도 똑같습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결국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MS 365랑 정면으로 붙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지금 둘 다 일단은 하겠다라는 거고 둘 다 이제 목표가 내년 초거든요. 그럼 결국 누가 먼저 이걸 서비스로 만드느냐 그리고 이게 얼마나 상용화를 됐을 때 얼마큼의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여주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향후의 모습이다 그리고 향후의 좀 경쟁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거의 정면으로 진짜 기업용 네. 시장에서 좀 붙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어떤 시장 선점자가 될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다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로 돌아가서 이날 또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던 깜짝 인물이 또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리스트에 전혀 나오지 않아서 실제로 나왔던 사람들이 되게 환호하고 또 주식시장도 같이 환호했었는데 바로 네. 젠슨 황이죠. 이제 네. 철저히 거의 비공개에 가까웠는데 근데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젠슨 황이 그냥 구글 클라우드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회사가 클라우드 관점으로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경쟁사입니다. 그렇죠. 네, 경쟁사인 이유가 구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 지금은 우리가 엔비디아의 어떤 GPU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지금 AI, 생성형 AI를 만들 때는 다 구글이 만들어 놓은 GPU 기반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일하게 GPU를 잘 안 쓰고 있던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글입니다. 그렇군요. 네, 구글은 GPU가 아니라 본인들이 만든 TPU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TPU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를 계속 돌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나와서 둘이서 악수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엔비디아의 H100 GPU를 기반으로 한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지금의 자기네들의 TPU 말고도 네. 구글의 GPU를 기반으로 해서 이 생성형 AI를 같이 쓰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앞서서 제가 그 구글 클라우드의 그 새로 나온 플랫폼 얘기할 때도 본인들이 만든 언어 모델도 있지만 네. 수십 개나 수백 개를 갖고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뭐 구글 거 뭐 TPU를 쓰든 아니면은 이 아마존의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쓰든 네. 뭐가 달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요? 네, 개발자 입장에선 마치 우리가 윈도우 쓰느냐, 맥 쓰느냐, 아니면은 뭐 아이폰용 만드느냐, 아니면은 뭐 안드로이드용 만드느냐처럼 이 TPU라고 하는 어떠한 그 컴퓨팅하고 네. GPU라고 하는 칩에서 개발을 할 때 환경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뭐 호환되는 그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의 그 비유를 하면 호환되는 프로그램도 다르고 호환되는 방식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TPU용으로 만들든 GPU용으로 만들 개발자는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아마존, 그러니까 지금 구글을 제외한 나머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는 다 이 GPU 기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용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럼 구글용으로 만들려면은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구글로 안 만드는 데들은 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좀 상충이 있었는데 이번에 결국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구글 입장에서 네. 엔비디아의 거를 우리가 쓰더라도 어떤 지금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보면 그 사용자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날 본인들의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네 번째가 네.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GPU 같은 TPU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TPU도 2.5배 이상 지금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TPU의 성능도 상당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좋아졌지만 우리가 우리 칩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주고 그 외에 그러니까 그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기반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주겠다라고 이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주가도 이제 그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GPU를 더 많이 쓰겠구나. 특히나 네. 이제 구글이 GPU를 쓰게 되면은 이게 한두 개 쓸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주가도 상당히 같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저기서도 다 개발하게 함으로써 이제 구글이 클라우드 점유율을 좀 높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의 클라우드 행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 온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클라우드 쓸까 지금 이제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생성형 AI에 있어서 예전하고 이제 클라우드가 달라진 게 바로 이런 건데 AI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의 클라우드의 차이가 예전에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그냥 공간만 빌려주는 거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 뭐 엔드라이브에서 사진 무료로 올리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공간만 주는 데는 당연히 그냥 공간이 쌀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AI부터는 공간만 주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내가 어떤 기능들을 하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조금 더 비싸더라도 특정 클라우드를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생성형 AI는 이게 더한 거죠. 이게 이제 왜 더하냐?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 만들 때 내가 처음부터 만들 수가 없으니까 AI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학습 데이터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뭔가 앱 만드는 이런 네. 기업들이겠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양한 도구들을 주거나 레고 블록들을 여러 개를 줘서 그걸 내가 조립을 하고 커스터마이징만 할 수 있게 해주면 당연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글 클라우드가 거의 모든 걸 열었다. 모든 다양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건 거의 다 최대한 가져왔다. 물론 뭐 챗GPT를 가져올 수는 없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인지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의 시장 점유율이 네. 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AWS와 애저의 이 2강 체제였던 그 전 세계의 그 클라우드 시장을 네. 구글의 클라우드가 어디까지 차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에도 또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환경까지 조성이 됐는데, 네.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삼성전자랑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구글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구글하고 이렇게 하니까 엔비디아의 시총이 1조 2천억을 돌파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 또 같이 있던 삼성전자가 이제 AI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좀 올라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날 행사 다음 날인가요? 다음 날에 바로 단독으로 이제 나왔었던 것들인데 네. 이 GPU의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그러죠. HBM3 이거를 네. 이제 삼성전자에서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은 삼성전자가 이걸 공급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게 네. 엔비디아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거의 본인들이 칩 제조회사라기보다는 칩에 대한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에 있는 거를 외주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칩 자체, 그러니까 전체 설계를 거의 TSMC에서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경쟁사잖아요. TSMC랑 삼성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금 메모리,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가 모자르다.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를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율을 맞출 수 있는 건 지금까지는 이제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네. 삼성전자 이 두 회사가 거의 유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이닉스한테만 거의 받아서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모자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로만 받아 쓰는 게 모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그 고대역폭 메모리도 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이 SK 하이닉스 50%, 네. 삼성전자 40%, 마이크론 1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입장에서 40% 이상의 그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HBM을 당연히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두 회사의 협력은 ARM 같은 회사가 나스닥 상장하려고 할 때 지금 삼성과 애플과 엔비디아가 지금 같이 투자처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다 향후 협력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라고도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글의 발표에서 또 AI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들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생성형 AI가 뭔가 결과를 내면 이게 뭐 저작권 누구 거냐, 사람 거냐, 아니면 복제가 쉽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워터마크를 넣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CinDID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보게 되면 일단 사람의 눈으로 뭔가 단순히 도장 찍듯이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똑같이 보이거든요. 똑같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버텍스 AI가 이 구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 디지털로 뭔가 이렇게 도장을 딱 찍겠다는 것이죠. 도장을 찍게 되면 나중에 이 워터마크를 클라우드 안에서 검색을 하면
하면 이게 AI에 대해서 생성됐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데요. 실은 이런 기술이 이미 좀 여러 가지에 도입이 되고 있는 네. 부분이 우리나라 웹툰입니다. 네이버에 나오는 웹툰 같은 경우에도요. 유료로 우리가 구매한 웹툰들 있잖아요. 네. 그 이미지 파일 원본에 그것도 이제 그 파일 자체에 그 숨어 있는 기술을 보면 이게 어느 사람이 어떤 아이디가 몇 시에 구매를 했는지 구매 내역 같은 게 이제 뒤에 디지털로 찍혀요.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도용됐다라고 하면 그 도용된 이미지를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이 처음에 결제한 거다라는 게 보일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께 계속 유출이 됐다. 그럼 이 사람이 이거 퍼뜨린 거구나라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런 관점의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까지 AI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런 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이번에 또 나온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다음 두 번째 행사는 어떤 건지 살짝만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실은 이번 주에 무조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하려고 오늘 좀 같이 말씀드린 건데 네. 독일에서 있었던 행사고요. IFA라고 하는 가전 박람회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그것과 함께 또 모토쇼를 하거든요. 맞아요. 독일에서. 근데 네. 거기에도 또 삼성 LG가 나간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인지 이 얘기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행사들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